중화반응 있고 중화반응 무슨 안 해야 되고 좀 어려운 문제가 좀 풀어봐야 될 거예요. 시험 닥쳐서는 좀더할수 있는 준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다음 주제가 지금까지는 2학기 내용 중에서 화학이라고 하는 것들에 어려운 것들을 했고 지금부터는 물리 쪽에 어려운 거 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되게 이해하기가 힘든 거일 수도 있어. 전기에서 생산이라고 전자기 유도라는 게 나온 거야. 힘든 거일 수 있는데 이것보다 그 뒤에 전기를 만들어서 집까지 이렇게 전기를 이동시켜줘야 되거든. 이동시킬 때 이제 전력 수송이라고 하는 건데 어때? 쉬워요. 좀 빡세지. 좀 어려워. 머리 좀 많이 써지고 조건 잘 판단을 해야지 이제 시기 진행되고 대상이 되거든. 이 두 가지까지는 먼저 미리 다 준비한 다음에 학교 시험 모두 할 거거든요. 알겠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배워야 될 거는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건데 일단 소개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기가 만들어질지는 어떤 조건을 설명하려고 해요. 자, 전기가 뭐야? 전류가 뭐야? 전류. 기억하고 있어라. 전류라는 말 들어봤지 이제? 예를 들어 전선이 있는데 전선에서 이제 전류가 흐른다 라고 하면 전기가 통하는 거고 그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프로젝터로 쏘고 이렇게 쓰잖아요. 에너지를. 맞지? 이렇게 하는데 그 전류가 실제로 뭐냐? 라고 물어보면 답하기 좀 불편할 수 있어. 먼저 배운 학생이 있다고 하면 대답해보래. 전류가 뭐야? 실제로 뭐라고? 그렇지.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의 흐름이냐 하면 이 도선에서는 전하 입자가 흘러가야 돼요. 전하를 가진 입자가 움직이면 그걸 전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는 야구공이 있는데 내가 지룡이가 던졌다고 하면 이거 전류야. 전하 입자가 공간에서 이동했거든? 그럼 전류야. 오케이? 그럼 전하 입자가 공간에서 이동하면 그게 에너지로 표현되는 거야. 그걸 전기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전선을 꽂아서 전원선을 꽂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 전기 에너지는 뭐가 흐르는 건데? 금속으로 만들어진 도선이 있다고 하면 그 금속에는 자유전자라고 하는 움직일 수 있는 마이너스 입자가 있거든. 오케이? 얘를 흐르게 한다. 얘를 흐르게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 그게 전기력이야. 전기력이 있으면 밀어내서 이제 흐르게 할 수 있고 이 전하 입자가 이동을 하면 이게 전기 에너지를 표현되는 거야. 전기 에너지가 막상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거 어떻게 에너지로 표현되지? 잘 모르겠어. 전선이 막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지? 에너지가 안 보이는데 전류하고 거의 비슷한 게 뭐냐면 수류라고 하잖아. 수류가 뭐게? 수류탄 생각하지 마라. 수류가 뭐냐? 물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야. 물 흐름으로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니?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물이 떨어지는데 물레방아가 있으면 물레방아가 돌면서 쿵떡쿵떡 이제 쌀을 찍고 할 수 있잖아요. 그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물이 흘러서 에너지가 표현될 수 있다고 하면, 그지? 전하 입자가 흘러서도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지금 좋아요. 전류 또는 전기 뭐에 대해서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 똑같은 조건을 물로 생각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전하 입자가 공간에서 이동하는 걸 전류라고 하는데 그건 한마디로 이제 에너지가 없으면 힘이 없으면 이건 전류가 생기지 않아요. 그치?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마 까먹을 걸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한 어떤 현상이야. 그 현상이 뭐냐 하면 이런 거야.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할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할 수 있도록 해라. 자, 개념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자기 유도가 뭔데 지금 방금 보여줬던 그림처럼 금속 도선이 이렇게 동그랗게 감아져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코일이라고 해요. 코일. 오케이? 코일 주변에서 자석을 움직일 때나 또는 반대로 코일 주위의 자석이 움직이거나 자석 주위의 코일이 움직일 때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조건이 이런 거라 뜻이지. 이제
코일 주변에 자석이 움직이거나 자석의 주변에서 코일이 움직일 때 자기장의 변화로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장의 변화로 코일의 전류가 유도됩니다. 자기장의 변화로 코일의 전류가 유도됩니다. 자,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 코일이 있고 자석, 막대 자석 같은 게 있는데 얘를 가만히 놔두면 전기는 안 만들어. 근데 얘가 왔다 갔다 이렇게 공간에서 이동을 하면 자석이든 코일이든 상관없다고 했어. 그지? 공간에서 이동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누구를 1인칭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코일 안에 있는 자유전자를 1인칭으로 생각해 볼게. 그 자유전자가 있는데 그 자유전자가 느끼는 자기력이 어때? 가까우면 더 세지 알지? 그지? 자석은 이제 가까우면 예를 들어서 자석이 가까우면 밀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잖아지. 가까우면 더 세고 멀면 더 약하지. 그러니까 그 자유전자가 느끼는 뭐가 변하는 거야?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거야. 자기장이 변하는 거야. 오케이? 자기장이. 한마디로 공간에서 자기장도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무슨 장이 왜 생기는 거야? 힘 때문에 생기는 거야. 만율력장, 중력장, 전기장,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장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거든. 공간. 됐지?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변한다, 자기장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느끼는 자기력이 변한다는 거지. 이해돼? 괜찮아? 자기력이 변하는 거고, 이 공간에서 이제 자기력이 변하면 예를 들어 여기 에너지가 변할 거 아니야. 이 공간 하나의 공간에서 에너지가 변할 거 아니야. 에너지가 많아지거나 적어지겠지. 맞니? 세지거나 약해지잖아. 근데 에너지가 변하는 게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돼. 왜? 이 우주에서는 에너지는 항상 일정해야 된단 말이야. 보존돼야 되고, 아까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적용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에너지는 일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두 개의 합은 항상 일정해야 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럼 그 다른 방법이 뭐냐면 이게 전류였잖아. 오케이? 전화 입장에서는 전류로 이제 전기 에너지를 표현하게 되는 거지. 그 차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전류가 있거든요. 이런 조건에서 자기장이 변하면, 그지? 에너지 변화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로 그 변화, 그 차이까지 표현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전류 유도된 흐르는 상. 그래서 전자기 유도, 그냥 전기 유도도 아니고 자기장 때문에 생기는 전기 유도니까 전자기 유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유도 전류 뭔지 알겠지?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하 입자가 이동을 하면 이 전류라고 했잖아요. 그지? 이동하는 현상 자체가 전류야. 이제 유도된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죠.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로 한다. 자, 방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잘 해봐야 되는데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칙으로 렌츠라는 사람 이름을 따서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표현할 때는 청개구리 법칙이라고 합니다. 청개구리 법칙. 무슨 뜻인데? 청개구리가 어떤데? 엄마 말 안 듣잖아. 그지? 꼭 반대로 행동하잖아. 그지? 그것처럼 진짜 그냥 항상 반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하면 되자. 이렇게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를 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코일이 있어요. 자석이 있어. 자석이 N극이 가까이 와. 그럼 어떻게? N극 가까이 오는 게 오는 걸 방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가 그 N극 가까이 오는 쪽이 N극이 돼서 밀어내면 돼. 가까이 오면 밀어내. 또 나가면 땡겨. N극이 나가면 땡겨. S극 마찬가지야. S극이 가까이 와도 밀어내. 그리고 S극이 멀어져도 땡기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밀당입니다. 뭔지 알겠지? 항상 이렇게 이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도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유도 전류의 방향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볼 거고, 지금은 일단 규칙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그러니까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된 다음 방향이, 그 다음에 세기는 어떻게 될까? 세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할까? 먼저 방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넘어갈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코일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노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뭐그 코일 심이 있다고 하면 코일 심이 있다고 하면 그 먼 쪽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감겨져 있는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감겨져 있는지 판단해요. 왜? 그 감겨져 있는 방향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정반대가 돼요. 자, 이 그림 봐. 자, 이 그림 보면 코일 심을 기준으로 그 칠판 쪽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당겨졌니 아니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당겨졌니? 네, 대답할 수 있겠니? 어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바깥쪽이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이 바깥쪽이고 안쪽이 이쪽이야? 안쪽에서 바깥쪽이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연결되는 안쪽에서 바깥쪽? 그지? 보여? 안쪽에서 바깥쪽이지. 문제에서 잘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을 거야. 근데 그 구분 못하면 방향을 판단할 수가 없어. 오케이? 그것도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해라. 지금 여기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당겨졌다 라고 하는 거 내 눈으로 보여. 너네도 보여야 돼. 그리고 그 앞에서 요거 하나 보면 이렇게 유도되는데 전류가 유도되는데 어떻게 유도가 되냐 하면 이런 어떤 규칙이 있대. 오케이? 유도 전류 방향에 N극 쪽으로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향할 때 내 손가락이 당긴 방향이 코일이 흐르는 전류 방향이다. 이렇게 돼 있지. 이거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연결해서. 자, 아까 청개구리 법칙, 렌치 법칙하고 같이 이해를 해보자. 봐봐. 자석이 N극이 접근을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N극을 밀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코일 심 또는 코일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코일이 N극이 접근하는 쪽이 N극이 돼야 되고, 맞지? 그리고 그 반대쪽이 S극이 되는 거야. 자, 이걸 읽어보면 N극 쪽으로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향할 때 이쪽이 N극 쪽이지, 코일 중에서.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엄지손가락을. 그지? 방향을 향할 때 내 손가락이 감긴 방향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다 라고 돼 있어요. 오케이? 감긴 방향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 방향. 이거 지금 외울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현재 외울 수밖에 없는 거야. 2학년 되면 더 설명할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봐봐. N극이 가까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이쪽이 N극이 돼야 되는 거야. 이쪽이 N극이 가까이 오면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돼야 되는 거야. 코일 기준으로. N극이 멀어지면 가지마! 하면서 S극이 돼야 되는 거지. 반대가 돼야 되는 거야. 그지? S극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 이쪽이 S극이 돼서 밀어내야 되는 거야. S극이 올 때 S극이 돼야지 밀어내지. 그지? 같은 극끼리 밀어내잖아. 그지? 그럼 이쪽이 N극이고 얘는 반대로 멀리 가면 당겨야 되니까 N극이 된다. 지금 상황을 보면 N극이 가까이 올 때하고 S극이 멀어질 때하고 같은 조건이 되지. 그지? 맞지? 그리고 N극이 가까이 오거나 N극이 멀리 가거나 S극이 가까이 올 때 또 같은 조건, 쌍쌍이지. 같은 조건이 된다는 걸 알아두고 방금 우리가 봤던 대로 해보면 자, N극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엄지손가락 그 방향으로. 그지? 이 엄지손가락 방향이 뭐다? N극 방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할게.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 이 코일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들어봤지? 전자석이 돼. 자석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석이 되는 건데 이렇게 코일 전류가 흘렀을 때 어느 한쪽은 N극이고 어느 한쪽은 S극이지. 그지? 근데 그 극이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지 반대쪽으로 흐르는지 에 따라 결정이 돼요. 알겠지? 지금 그걸 기준으로 이제 공식을 만들어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N극이 이쪽에다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야. 헷갈리지 마.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전선이 코일에 어떻게 감겨있다고 했냐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감겨있다고 했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감으면 됐지? 이렇게 감으면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감으면 전류가 어떻게? 이게 이제 전류 방향이라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중간 얘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감으면 이쪽으로 흐르는 거니까 이쪽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위쪽에 N극, 아래쪽에 S극이 된다고. 자석이 된다고. 그렇지? 전체적으로 그 흐름을 봤을 때는 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흘러간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직선 도선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흐른다는 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이거 다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N극이 들어온다, N극이 돼야 된다, 다 같다, 이쪽이 전류 방향이다. 오케이? 그걸 판단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A극이 나가면 S극이 해야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돼야 돼요. A극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돼요. 반대로 감지는 거예요. 전류가 반대로 흐르니까 이쪽으로 흘러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흐르면 반드시 나오는 문제는 어떻게 되냐? 이쪽으로 흐르니까 얘는 BGA 순서대로 흐르고 얘는 AGB 순서대로 흐를 수밖에 없지. 전류 흐름이 반대가 된다. 아시겠죠? 청개구리 법칙이 나왔어요. 오케이? 자석의 세기를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려고 한다. 오케이? 방해하려고 한다. 그 방해가 결국은 왜 방해하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답하기 어렵지만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치? 에너지 변화를 상쇄시킨다. 상쇄라는 말 좀 어려운데 알고 있니? 상쇄는 그 차이값을 줄여준다는 거죠. 오케이?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요거 안 했지만은 적용할 수 있겠지, 그치? 이것도 여기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유도 전류 세기 보고 넘어갈게요. 유도 전류 세기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그 전류가 흐르긴 하는데 뭐가 바뀌면 주변에 자기장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우리는 하나의 예로만 봤지. 막대 자석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지? 막대 자석 아니어도 상관없어. 어쨌든 자기장 변화가 있으면 전류가 흐르는데 그럼 이 전류는 이 세기는 어떻게 결정되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전류가 흐르잖아. 근데 자기장이 더 세게 변하는 어때? 더 센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지? 뭔 말인지 알겠지? 자기장이 더 세게 변하면 더 센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장이 더 세게 변하려면 조건이 두 개가 있어. 첫 번째가 자석의 세기, 그 변화시키는 자석 세기가 세면 셀수록 그지? 자기장의 변화는 더 클 거야. 그지? 두 번째, 자석의 빠르기가 더 빠르면 빠를수록 클 거야. 자, 생각을 해볼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코일이 있는데 되게 약한 자석이 있다고 하자. 약한 자석이 있으면 어쨌든 자석에서는 이제 그 자석이 만드는 자기력을 표현하는 자기력선이 생기거든. 그치? 자기력선이 생기는데 그 약한 자석은 자기력선이 한 3개 정도 나온다고 하자. 근데 센 자석은 30개 나온다고 하자. 오케이? 자, 멀리 있을 때는 이 코일이 자기력선이 하나만 통과했어. 근데 가까이 오니까 아까 말했던 3개가 다 통과해. 그럼 그 차이가 얼마야? 자기력선 차이가 2개씩이지. 2개? 2개의 차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장의 변화를 자기력선으로 봤을 때 2개 차이 난다고 보면 되죠. 근데 센 자석은 기본적으로 30개의 자기력선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멀리 있을 때 10개, 근데 가까이 있을 때는 30개가 될 거거든. 그렇지? 그럼 그 차이가 얼마야? 20개잖아. 아까는 2개였는데 지금 20개잖아. 속도는 다 똑같다고 해도 자기력선 개수의 변화가 완전 다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코일이 느끼는 자기력의 세기의 차이가 엄청 달라진다고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오케이? 그러면 그 자기력의 변화의 크기에 따라서 전류가 그게 힘이잖아.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지. 전류의 세기도 달라지는 거야. 센 자석일 때 더 세게 흐르는 거야. 오케이? 됐죠? 그리고 같은 자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아니 같은 시간에 그 자기력선의 변화를 더 많게 하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천천히 움직이면 아니고 빨리 움직이면 빨리 움직이면 그 코일에 있는 자기전자가 느끼는 자기력의 변화가 더 크겠지. 모두 이해되지? 오케이? 이해되지? 그 두 가지 먼저 알아두면 되고요. 하나 더 있는데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 전류가 세다 라고 적혀있지.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이건 이제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아니 코일은 뭐야? 한 바퀴 간격이 코일 아니야. 원형 노선이야. 이건 원형 노선이라고 하고 두 바퀴 이상 이렇게 감겨있으면 코일이라고 얘기하거든. 자석이 온단 말이야. 가까이 와.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원형 노선에 있는 자유전자가 자기장의 변화를 느끼겠지. 근데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다 느끼겠지. 각 코일에 있는 자유전자를 다 느낄 거 아니야. 그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한 바퀴만 감겨 있으면 그 한 바퀴 감겨 있는 자유전자들이 자기장의 변화를 느끼고 움직이겠지. 근데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있는 자유전자들이 움직이겠지. 맞지?
맞지?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줄다리기를 할 때, 줄다리기를 하는데 한 명이 당길 때하고 두 명이 같은 방향 당길 때 힘이 같니? 다르지. 세 명이면, 네 명이면 똑같은 애가 한 명, 두 명, 세 명 늘어난 다음에 딱 거기 비례해서 당기는 힘도, 당기는 힘도 딱 비례해서 늘어나는 거죠. 그것처럼 결국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텐데 한 노선이 아니고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여러 개 같이 밀면서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야, 그지? 자유전자가 움직이는데, 그지? 또 같이 밀어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더 세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문수에 비례한다는 게 무슨 알겠지? 두 바퀴 감았을 때보다 8바퀴 감았을 때 뭐가 4배가 증가한다는 거야, 이제 팔입니다. 오케이? 유도 전류 세기는 가문수에 비례하는 거야. 가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도 전류가 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 패러데이 로지, 이거는 그 2학년 때 조금 더 자세히 배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이게 사용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1학년 때. 근데 알아두세요. 요거 체크. 뭐라고 적혀있냐? 전압은 마이너스 n에 델타 t분의 잘 풀어놔. 이상하게 쓰지 말고 교양 없어 보니까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건 인쇄체고 필기를 할 때는 대문자 파이 이렇게 씁니다. 됐지? 띵띵띵 이렇게 쓴다고 대문자 파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얘기할게. 유도되는 전류를 만들어야 될까 말이야지. 유도되는 전류를 만들 때 전하 입자가 흐르게 하려고 하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 전압이라고 얘기해. 됐지? 이 V는 볼티지, 전압을 얘기하는 거고. 오케이? 그 전압은 코일의 N, 간 수야, 넘버, 수에 비례하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하는 파이가 뭐냐면 자기력성의 수야. 자기력성의 수. 그러니까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는 단위 시간당 자기력성 수의 델타 뭐니?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 됐지? 자기력성 수의 변화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까 뭐에 비례한다고 했냐면 자석이 세게 비례한다고, 자석 움직임이 빠르게 비례한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가문수에 비례한다. 유도 전류의 세기는 당연히 유도 전압, 그지? 볼티지에 비례할 건데 이게 어떻게 된다? 가문수에 비례하고 이거 비례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 적어놓으면 되겠니? 유도 전류 세기 밑에 이건 다시 적어놓으면 되겠지. 유도 전압 V는 마이너스 n분의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오케이? 이렇게 식을 여기 앞에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됐죠? 같은 논리입니다. 이거 배운 적 있니? 전압 V는 유리세기 I 곱하기 저항 R V 꼴 R 배운 적 있습니까? 있어? 없어? 잘 모르겠어. 있는 거 같아? 이거 유명한 법칙인데, 그러니까 우리 역학이라고 하는 게 힘을 주면 질량을 가진 물체가 움직이고 속도와 가속도가 표현되고 하는 걸 해석하는 걸 보존 역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뉴턴 역학이라고 해요. 뉴턴 알지? 사가 떨어지고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걸 보완해낸 사람이지. 그러는데 그 뉴턴이 역학에서 어떤 공식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제일 중요한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F = ma라는 공식이에요.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그 질량체는 가속도가 만들어져요. 가속도가 뭔데? 시간에 따라 변하는 속도 양을 얘기하는 거죠. 점점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이걸 실제로 이 공식을 만들어냈을 때의 유도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 가속도는 힘에 작용하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이 반비례한다라는 규칙이었어. 이걸 뉴턴의 제2, 1, 3 법칙이 있거든. 이 운동 법칙이
힘과 가속도 법칙, 힘과 가속도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우리 막 문제풀이에 쓰지. 마찬가지. 역학에서 이런 기본 공식인데, 우리 전자기학에서 옴이라는 아저씨가, 사람 이름이 옴이라는 아저씨가 전류기 세기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떤 전선에서 전류기 세기는 그 도선의 저항에 반비례하는,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잘 못 흐른다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인 전압에는 비례하게 돼.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비례하고 같은 논리죠. 얘하고 얘는 같은 논리야. 다른 영역에 대해서 같은 논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이거 같이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아까 우리 유도전류 세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까 이걸 가져야 되지. 보이지? 이걸 뭐라고 하자? 유도 전압이라고 하는 거죠. 유도 전압. 유도 전압을 다른 말로, 전압을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로 기전력이라고. 기전력. 유도 전압과 같은 말이라고 지금은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지? 유도 기전력. 유도 기전력이 뭔데? 아니, 그 공간의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자기가 유도되고 전류가 생긴다. 그 전류가 생겼다는 건 뭐지? 힘이 있었다는 거야. 그지? 전화 입자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었다는 뜻이거든. 그 힘을 그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힘이 처음 먼저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은 전류라고 하는 현상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흐르게 하는 힘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거를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기 유도 할 때 코일에 생기는 전압이다. 그 전압이 그냥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거 아니야. 전류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지. 전압이 있어야겠지라고 생각하고 그걸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고 유도 기전력이 크면 그러니까 유도 전압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많이 흐른다.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요거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유도 기전력이 전압이라고 했어요. 전압이 크면 전류도 커지기가. 오케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유도 기전력이 클수록 유도 전류가 많이 흐른다. 전류 세기가 세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류 세기가 세진다. 그걸 뭐라고 한다?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하고 어려운 거는 여기서 이제 설명했고 한 조명 더 넣으면 발전기 잠깐 쉬고 발전기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자, 다시 봅시다. 어려운 거 넘어갔다고 할 수 있는데 발전기까지는 집중해서 되게 집중하지 말아요. 좀 쉬워. 읽어보면 되는 내용들이에요. 발전기 전기 에너지가 없는데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를 발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 이 발전기의 원리가 우리가 방금 배웠던 전자기 뭐가 필요해? 자석이 필요해. 그리고 또 뭐? 코일이 필요해. 그리고 뭐? 움직여야 돼. 뭐 말인지 알겠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그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에너지를 보존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한가? 다른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지?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장치가 발전기다. 근데 그 원리는 뭐다? 전자기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고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자석이 양쪽에 있어요. N극, S극. 자석이 N극과 S극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양쪽에 있고 그 다음에 코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금 그냥 한마디로 한 번 이렇게 감겨 있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 발전기에도 엄청나게 감안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원형 도선처럼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쪽도 이쪽 도선도 다 연결이 돼 있어. 연결이 돼 있어야지 전류 흐르니까 끊겨 있으면 전류 안 흐릅니다. 이렇게 그림에 안 보이지만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이런 어떤 조건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는 거냐면 아까하고 좀 달라. 아까는 코일이 있고 자석이 가까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제 어쨌든 코일에 있는 자유전자, 전하입자가 느끼는 자기장의 세기는 달라지지. 그렇게 해도. 근데 요거 왔다 갔다, 이 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만들어내기 어렵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내기 훨씬 쉬운 게 뭐냐면 회전하는 거예요. 돌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어떻게 자석이 있고 이 원형 도선이 있는데 이 원형 도선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움직인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가장자리가 그 끝자리가 알지, 그지? 가장자리에 도선이 있다고 딴 데는 공간 비어 있어. 여기 N극이고 여기 S극이야. 상상해봐. N극에서 S극으로 뭐가 있어? 자기력선이 있지. 자기장이 만들어져 있지, 그지? 맞지? 자기력선이 있는데 여기서 이게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도선이 수평으로 돼 있으면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쪽으로 있으면 없지, 그지? 자기력선이 수평이고 도선도 수평이면 통과하지 못하지, 그지? 근데 얘가 회전한다고 생각해. 살짝 회전하면 이쪽으로 뚫리는 게 있겠지. 이렇게 좀 더 회전하면 더 많은 면적에서 이렇게 자기력선이 생기겠지, 그지? 한마디로 원형 도선 안에 있는 자기력선 수가 여기서 90도가 될 때까지 점차 많아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수직 면적이 더 커지니까 점차 많아지겠지. 변했지. 그지? 원형 도선 안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점점 증가했지. 그지? 그 다음에 90도 된 이후로부터는 한 방향으로 돌 거란 말이야. 그건 뭐야? 점점 줄어들지. 또 0에서 최대값에서 0, 맞지? 또 어떻게 돼? 더 돌면 어떻게 돼? 더 돌면 점점 많아지지, 그지? 많아지는데 이 원형 도선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처럼 배 쪽이 있고 등 쪽이 있어. 응? 배 쪽이 있고 등 쪽이 있으면 아까는 요쪽에서 통과했지, 그지? 근데 이 이유는 뭐야? 그 뒤쪽으로 통과하잖아, 그지? 반대쪽으로 통과한다고. 반대쪽으로 자기력선의 수가 많아지고 최대값이 되고 다시 0이 될 거 아니야. 자, 정리를 해보자면 한 바퀴 360도 돌 때 90도 각도를 기준으로 한쪽으로 많아지고 한쪽으로 적어지고 반대쪽으로 많아지고 반대쪽으로 적어져.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계속 변하긴 하는데 그 변하는 조건이 다르다고. 오케이? 한쪽으로 많아지면 어떻게 돼? 청개구리 그렇게 생각해봐. 한쪽으로 많아지면 그 많아지는 걸 상쇄시키려고 할 거야. 됐니? 많아지면 상쇄시키려고 하고 한쪽으로 적어지면 또 증가시키려고 할 거야. 여기서 이쪽으로 올 때는 줄어들게 만들고 이쪽으로 갈 때는 다시 증가하게 만들고. 됐니?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 때는 이쪽 등 쪽으로 많아지잖아, 그지? 등 쪽으로 많아지면 그걸 또 감소시키려고 할 거야. 그치? 최대값. 그 다음에 또 90도까지는 줄어드니까 그 등 쪽으로 가는 걸 증가시키게 할 거야. 그러니까 360도를 4개로 나눴을 때, 한 바퀴 돌 때, 한 바퀴 4개로 나눴을 때 서로 다른 4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왜? 우리가 지금 배웠던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렌치 법칙, 청개구리 법칙. 그치? 그러니까 자기력선 또는 자기장의 세기를 어떻게 상쇄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해요. 그치? 이거 기억나, 이거? 기억나?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데 이쪽이 N극이 되게 흐른다는 뜻이고 이게 뭐다? 감겨있는 전류 방향이야. 그치? 전류 방향. 생각해볼게. 머리 안 쓰면 이거 바로 다 놓친다. 집중해. 자, 이 수평이야. N극 여기 있어. N극에서 S극으로 자기력선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야. 그치? 여기에서 90도로 돌아갈 때 어떻게 돼? 90도로 돌아갈 때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쭉 이렇게 돌아간다.
돌아갈 때 이 노선의 뒤쪽으로 N극에서 S 쪽으로 오는 자율선 수가 많아지지. 그럼 어떻게 돼? 그걸 줄여야 되겠지. 줄이면 어떻게 돼? N극 쪽이 많아지니까 N극 쪽 이렇게 박아야 돼. 박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감기지, 그지? 이렇게 감기니까 잘 봐. 이 원형 도선이 90도에서 0도에서 90도까지 될 때까지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감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게 될 거야. 이렇게 흐르게 될 거야. 됐지? 그 다음에 90도가 된 다음부터는 줄어들잖아. 또 그쪽으로 통과하는 게 줄어들잖아. 그지? 맞지? 줄어드니까 요번에는 90도 될 때까지 이렇게 흐르는데 90도 된 이후로부터는 반대로 흘러야 돼. 줄어드니까 또 그거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방향이 돼야 되지. 뭔 말인지 알겠지? 반대로 흘려. 처음에는 이렇게 흐르다가 그 다음 90도가 되면 반대로 흘려. 됐나요? 자, 다시 90도까지는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이고 그 다음부터 90도까지는 뭐야? 반대 방향이야. 그지? 자, 그런 다음에 이 자격선 이제 그려져 있지, 그지? 90도 회전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 회전하면 이쪽으로 내려가면 또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0이 될 거야. 자, 이쪽 방향, 90도 방향, 또 90도까지는 또 반대 방향.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는 거 생각해봐. 자, 밑으로 내려가는 거 생각해. 지금 여기 그림이 없으니까 N극 S가 있다고 하자.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90도. 이쪽으로 흐른다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갈 때 반대쪽으로 흐른다고. 네? 혼자서 생각해서 그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안 되면 이거 지금 준비 안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연고됐지, 그지? 연고된 다음에 이쪽을 꺾여. 그 뭐야? N극은 저쪽 있잖아, 지금. 그지? 이쪽으로 통과하는 게 뭐야? 점점 많아지지. 무슨 말인지 알지? 이쪽으로 통과하는 게 많아져. 그럼 어떻게 돼? 이쪽을 막아야 돼. 이렇게 N극을 만들어야 돼. 이쪽으로 오는 거야. 저기로. 맞지? 요렇게 갔어? 간 다음에 줄어들지. 그지? 점점 줄어들지. 자, 이렇게 선의 수가 좀 줄어들면 이쪽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면 돼? 이쪽을 더 더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쪽이 N극이잖아, 그지? N극에서 S극 쪽으로 가는데 그걸 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쪽을 N극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이쪽으로 그 자율선 수를 더 증가시키면 되는 거야. 이렇게 관계를 반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니 진짜? 좀 이따 1대1로 설명을 시켜볼게. 일단은 기본은 뭐냐면 청개구리 모치, 그지? 그러면 자기력선 수가 어느 방향으로 증가하면 그걸 감소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된다. 점점 증가하면 그 증가하는 쪽, 증가하는 쪽을 N극을 만들면 되고 줄어들면 그 반대쪽을 N극을 만들면 된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한 바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전류기로 이쪽 방향으로 흐를 때도 있고 저쪽 방향으로 흐를 때도 있거든. 그지? 그래서 그걸 한 바퀴 돌릴 때 보면 이렇게 사인 곡선이 나와. 사인.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죠. 사인 곡선. 0 돌릴 때, 뭐 90도일 때, 180도, 170도, 360도일 때 이렇게 전류가 어느 쪽은 플러스로 어느 쪽은 마이너스겠지, 그지? 그러니까 플러스가 한 방향이면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점점 커졌다가 줄어들다가 반대 방향으로 흘렀다가 다시 줄어들고 이렇게 돼요. 너네 그 형광등이나 집에서 쓰는 등들이 갑자기 깜빡이는 현상을 혹시 경험했는지 모르겠네. 나 어릴 때는 이제 내가 어릴 때 형광등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LED 등이 많지. 원리가 좀 다르긴 한데 형광등은 그냥 집에 들어오는 교류 전원, 발전기에서 만들어서 발전소에서 만들어서 전달한 전기 에너지 쓰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형광등이 있는데 형광등이 전류가 흐르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형광등이 좀 오래되면 이게 느껴진다는 게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밝아졌다가 꺼졌다가 밝아졌다가 꺼졌다가 이렇게 돼요. 자, 오해하지 마. 반대로 흐른다고 어두워지는 거 아닙니다. 반대로 흐르는 건 똑같은 에너지야. 그치? 에너지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깜빡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 발전기를 어떤 걸 쓰고 있냐면 일주에 60번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요. 60번. 그러면 터빈이 일주에 60번 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교류 전원 공급되는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기는 60Hz, Hz가 1초당 몇 테라르트야. 빈도수를 얘기하는 거는 60Hz의 교류 전원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60Hz가 예쁘게 만들어지면 우리 눈은 잔상 때문에 깜빡이는 건 못 느끼는데 형광등이 좀 오래되거나 잘못되면 이게 깜빡이는 느껴질 수 있다. 오케이? 자, 발전기는 어쩔 수 없어. 발전기는 그 에너자이저 건전지처럼 한쪽 방향 계속 흐르게 하는 전류를 못 만드는 거야. 발전기는 한 바퀴 돌 때 아까 말했잖아, 그지? 한 바퀴 돌 때 그 흐르는 전류가 한 번은 이렇게 반대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반대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전류를 교류 전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건전지 같은 거에서 만들어내는 전기에너지 전류는 진유라고 합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진유. 그 다음에 발전기에서 만드는 건 교류라고. 자, 발전기에 대한 설명은 당연한 거지만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자석을 더 센 거를 쓰면 돼. 그 다음에 더 빨리 돌리면 돼. 맞지? 더 빨리 돌리면 되고 사실 코일이 감수로 뭐야? 더 늘리면 돼. 맞지? 아까 배웠던 거. V는 뭐야? 마이너스의 L 감수 곱하기 델타 T 분의 단위 시간당 1초당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델타 파이가 뭐라고 하지? 파이 자기력성 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강한 자석을 쓰면 같은 면적의 자기력성 수가 더 많아지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전류 세기를 높일 수 있는 조건은 아까 배웠던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너지 전환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코일의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코일이 이렇게 공달아가는 건 운동 에너지겠다. 회전 운동, 맞지? 운동 에너지인데 그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 건 아니지. 그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야?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교류 전류, 그렇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장치가 발전기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발전기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동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 모터라고 해요. 요즘에 전기 스쿠터 이런 데 다 모터가 있는 거거든요. 모터를 이제 바퀴를 돌릴 수 있는데 얘의 어떤 딱 그림을 봤을 때 뭐 비슷하게 보여. 근데 설명을 하자면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발전기라고 하는 거는 전원이 공급되는 게 아니고 이 중간에 있는 코일을 회전시켜서 그 운동 에너지로 뭘 만드는가? 전기 에너지를 새로 만들어내는 장치죠. 그지? 근데 그걸 응용해서 어떻게 이 회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류를 공급하는 거야. 전류를 공급하면 역반응이 일어나요. 역반응. 왜? 얘 회전 안 하고 있는데 자석이 있고 전류를 공급하면 얘가 돌아. 오케이? 얘가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있으면 계속 회전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게 전동기 모터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원리는 똑같습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는 거.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거. 원리는 똑같은 건데 어떤 반응 A가 B가 되는 반응이 있으면 B가 A가 되는 반응이 있을 거 아니죠. 오케이? 그랬을 때 하나가 발전기면 하나는 전동기 원리가 된다. 이렇게 나와주시면 됩니다. 자, 2페이지가 나왔는데요. 짧게 정리할게요. 이제 좀 읽어보면 될 만한 수준입니다. 다 배우긴 했어. 발전소에서 뭐 하는 건데 전기에너지 만드는 거야. 근데 전기에너지 어떻게 만드는데? 계속 뭐 했지? 코일이 돌게 만든다고 했잖아. 그지? 코일을 돌게 만드는 어떤 전문적인 장치가 필요하겠지. 발전소에 있는 그 전문적인 장치를 뭐라고 하냐면 터빈이라고 얘기합니다. 터빈. 그러니까 아주 강한 자석이 필요할 거죠. 그지? 거기에 잘 준비된 코일이 필요하겠지. 또 그 코일의 회전축에 연결되어 있는 물레방아 같은 게 필요해요. 됐지? 물레방아 같은 게 필요한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터빈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지? 이걸 돌리면 사람 힘으로 돌려도 이거 전기 만들어져.
근데 돌릴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있다고 하면 계속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지. 뭐가 되겠지? 그렇게 만드는데 그림 보면 좀 아까 그림하고 좀 다르지만 자석과 코일이 있어야 되는 거야. 결국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야 되고 회전하면서 생겨야 되고 그리고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이 돌림, 이 터빈을 돌리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발전소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화력 발전,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 조력 발전, 화력 발전, 풍력 발전 그런 식으로 이름이 달라집니다.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돌리는지. 화력 발전, 핵 발전, 원자력 발전이죠. 이제 원자력 발전인데 다시 정리할게.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은 일종의 원리가 거의 비슷해. 뭐 하는 거냐면 물을 끓여. 뭘로? 예를 들어서 화석 연료를 이제 태워서 물을 끓여. 라면 물 끓이듯이 끓여. 근데 라면 물처럼 이렇게 얌전하게 끓이면 안 돼. 엄청 펄펄 끓이겠지. 엄청 많은 물을 한꺼번에 세게 끓여. 그러면 뭐가 되냐면 수증기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수증기 압이 생겨요. 압이 아니고 압력. 수증기 압이 생겨요. 그러니까 증기가 생기고 증기가 팍 이렇게 어떤 관을 통해서 이제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 센 증기 때문에 아까 봤던 그 터빈이 어떻게 돼요? 맹 돌아가는 거예요. 증기가 가면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뭔지 알겠지? 물을 끓여. 화력 발전은 보통 석탄을 사용하거나 요즘엔 신재생 이러지는 아니고 뭐지? 용어가 기억이 안 나. 풀어서 얘기할게. 생활 쓰레기를 태워서 물을 끓여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좀 생기는 문제점이 있지. 생활 쓰레기 태웠을 때 매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지? 환경이 문제가 될 수 있지. 그거를 지금 사람들은 이제 포집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생활 쓰레기를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그런 소규모 발전소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 군데 있어. 시 단위의 행정구역에서는 보통 한 개 이상 있다고. 시한살했나? 몰라? 그런 거 있는지 몰라? 열병합 발전이라고 열병합 발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내 기억으로는 보통 어떤 시에 무슨 타워 같은 게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물을 정화시키는 이런 장치가 있는 공간 이런 데서 열병합 발전 지하에 만들어 놓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 타워가 뭐게 태워서 이제 유해 물질을 이제 미리 이제 다 차단하고 흡수하고 나만 이런 거 거의 수준이에요. 나가는데 꽤 있습니다. 보통 그런 열병합 발전소가 있는 곳에서는 물을 끓이는 열이 있잖아요. 이제 잔열이 있겠지. 이제 그 잔열로 뭐 하냐면 실제로 물을 끓여서 온수를 집에 공급하게 돼요. 여러 가지로 쓰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핵발전,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건 물 끓여. 근데 뭘로 끓여? 핵 분열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핵 분열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끓이지. 온도가 엄청 높아져. 위험해. 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지고 핵 분열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근데 이거 어떻게 시켜줘야 되니까 이렇게 물을 끓이는 데서는 화력 발전도 마찬가지지만 핵 발전소는 꼭 원자력 발전소는 어디에 있어야 돼? 바다에 있어요. 바다에 완전 딱 붙어 있어요. 내륙에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온도 저쪽 올라가서 폭발할 수 있어요. 핵 폭발을 하는 거예요. 다 죽어. 뭔가 되게 웃긴 게 바다에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지기 전과 후에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달라집니다. 온도 차이 몇 도 차이가 나버려요. 그래서 아예 생태계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량의 냉각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바닷가에 만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 끓이는 거, 온도 올라가는 걸 조절해야 돼요. 됐나요? 이해되지? 그 다음에 수력 발전, 이거 뭐 보통 산맥에 이제 큰 물줄기를 막아서 이제 저수지 만들고 비 많이 오면 한 번씩 이제 그때 숨을 열어서 이제 물 떨어지고 이런 거 봤을 거야, 그지?
물 떨어질 때 그 물 떨어지는 물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터빈을 돌리는 거죠. 수력 발전. 되나요? 뭐가 남았지? 풍력 발전 쉽지? 풍력 발전. 풍력 발전기 봤을 거야 아마. 돌아가면 봤을 거야. 그 규모가 풍력 발전기 하나의 규모가 이 건물만 하죠. 그러니까 건물만큼 두껍진 않은데 날개 넓이가 보통 한 25m 정도 되니까 건물만 하다고 봐도 돼. 그치? 그러니까 그거 막 돌아가는 거 가까이서 보면 되게 무서워. 이렇게 돌다가 그 중간에 그 뭐지? 연결 장치 끊기면 어떡하지? 무서워 진짜. 뭔지 알지?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풍력 발전소 근처는 아니다. 무서워. 그렇습니다. 자,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바람, 그지? 바람의 그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가지고 이제 선풍기 날개 같은 게 걸리는 거지. 되게 큰 날개지. 오케이? 그 날개 돌아가는 중간에 뭐 있겠니? 터빈이 있어요, 터빈. 그지? 그 터빈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풍력 발전기에 단점이 있겠지. 뭐 바람이 안 불 때는 무용지물이다. 그러니까 풍력 발전소는 보통 어디에 만드니? 바람이 많이 부는 바닷가. 첫 번째야. 첫 번째 조건. 그것도 더 좋은 조건이 있어. 너는 잘 모를 수 있어. 산맥에는 항상 바람이 올라갔다가 타고 내려오고. 그러면서 바람이 되게 강해져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태백산맥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청도에서 저기 동해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보면 그 산 중턱에 발전기 되게 많습니다. 그 어디 바람 많이 부는 인천 대표적인 어디야? 물과 여자와 바람이 많은 제주도에는 풍력 발전소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이게 일종의 이제 만드는 데에 그 비용이 투자될 건데 그거 회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무슨 말인지 그런 데는 많다 생각하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조력 발전이라고 하는 밀물, 썰물이 차이를 이용해서 이 수력 발전처럼 이제 그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밀물이 됐어. 그리고 어떤 일부분만 수문을 닫아놔. 그 썰물이 되면 밖에 쪽이 빠져나가. 빠져나가고 이쪽 수위가 여기인데 여기 낮잖아. 그러면 여기서 요 중간 문을 열어주면 물이 떨어질 거 아니야. 이쪽으로. 그지? 떨어질 때 이제 턴 돌리는 거죠. 조력 발전. 밀물, 썰물의 차이를 이용한 발전. 그리고 파력 발전은 또 달라. 되게 작은 작다라고 해봤자 교실 한 반 정도 공간 정도 이제 물에 뜨는 구조물 같은 거 뜬다고 볼 수 있겠다. 수면 쪽에 이제 이렇게 장치하는 구조물인데 어느 한쪽에 아래쪽에 이제 구멍이 막 뚫려 있어. 입구가 있어. 누가 들어오는 입구에 파도가 들어오는 거야. 또 이 어느 한쪽에는 이제 공기가 나가는 구멍이 좀 작아. 저기 넓고 파도가 들어오는 게 넓고 여기 작아. 여기는 물도 있고 그다음에 그 수면 위에 공기층도 있거든요. 안쪽 공간이. 그래서 파도가 센 파도가 친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 공기층이 있는 안쪽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파도가 확 밀려 들어오면 여기 있는 공기가 어떻게 압축이 되겠지. 압축이 될 거야. 압축이 되면서 아까 말했던 그 공기가 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팍 나가겠지. 이제 엄청난 센 압력의 바람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거 가지고 뭐해? 전력 터빈. 뭔지 알겠지? 파도를 칠 때마다 맹도 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다 설명했지? 그 외에는 뭐 없는데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태양 열 발전은 열 가지고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이긴 하지만 태양 열 발전도 온수를 만들어내고 증기로 터빈을 돌릴 수 있습니다. 태양 열이니까. 근데 태양광 발전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야. 태양광 발전이 뭐냐면 그 다이소에서 파는 전자 계산기 2,000원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집광판 있지. 집광판이 뭔지 알겠니? 빛을 모으는 이런 모듈 같은 게 있어요. 집광판. 그 집광판이 이제 빛에너지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안에 있는 자유전자가 그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움직여 이동할 수 있어요. 약하지만 이동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바로 직접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터빈이 없어요. 터빈이 있으면 그 전자기기 한 20만 원 정도 해야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약한 전기에너지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태양광 발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외에 지금 내가 소개했던 모든 발전은 뭐 하는 발전이에요? 터빈을 돌리고 중간에 있는 코일을 회전시키고 영구 자석이 있으면 거기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이제 전기에너지 생산한다는 거죠. 근데 태양광 발전만 직접 전자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전자기 유도하고 관계없다. 그러니까 한번 예외 사례로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이 돼요. 알겠지? 태양광 발전 따로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설명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남은 시간에 문제 자료 제가 준비해 줄 거고 해야 개념 체크 문제까지는 마무리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10분 휴식이죠. 쉬고 15문제 다음 주 수업 꼭 와야 돼. 다음 주가 더 어려워.